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실금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요실금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대부분 이제 수술적 치료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실금의 약물 치료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입니다. 요실금으로 인해서 약을 먹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는데, 내가 약을 먼저 먹어보고 나서 치료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뭐 수술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관절이라든가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약을 먼저 먹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하지. 그러니까 약이 1차적인 단계가 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2차적 단계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요실금은 그렇게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먼저 먹어보고 안 되면 수술하지, 이렇게 단계가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약을 치료하는 경우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요실금의 원인이 골반 저근의 원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수술하게 되는 거고, 약을 먹는 경우에는 골반 저근의 문제가 아니라 방광 자체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약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요실금으로 인해서 약을 먹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 요실금의 원인이 방광 자체의 문제인 경우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광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방광이라는 게 이제 소변을 저장을 했다가 배출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방광이 저장을 잘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광이 저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방광이 점막이 있고 이제 방광을 이루고 있는 근육, 평활근이 있는데, 내가 요실금이 안 생기려고 그러면은 화장실 갈 때까지는 이 방광이 저장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내가 이제 소변을 보려 그러면은 방광이 그때 수축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잘 못하면, 다시 말해서 저장을 잘 못하거나 또는 이 배출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경우, 내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기 전에 일을 하거나 또는 화장실 가는 도중에 이 근육이 수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의 치료약이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광이 수축을 과도하게 했을 때 소변이 배출, 즉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축을 억제하는 약이 이제 처음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게 1975년, 50년 전에 세계 최초로 이제 처음으로 요실금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옥시부틴이라는 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부터 해서 그때부터 요실금의 치료약들이 계속 줄줄이 이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약이 이제 항콜린제라 그래가지고, 방금 제가 얘기한 1975년에 만들어진 옥시부틴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솔리페나신, 그리고 페소테로딘, 톨테로딘, 이런 성분의 약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요실금 치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처방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솔리페나신이라든가 아니면 톨테로딘 정도의 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된 그 옥시부틴인 약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이제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약들은 방광의 수축을 억제하는 약인데, 이렇게 방광 수축을 억제하다 보니까 요실금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단점이 이제 입마름 증상이 생깁니다. 입마름, 그리고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입마름과 변비가 이 약을 먹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적응을 하면서 또는 뭐 입마름도 적응이 되고 변비는 또 변비약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결을 하는데,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 약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얘는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그 장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인지 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지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 파킨슨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약을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또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반드시 의사랑 상담을 해서 인지 기능과의 관련성들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녹내장 있는 경우에 이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녹내장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혀부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시야가 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있는 분들한테는 이 약을 조심해서 쓰든지 또는 사용을 금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콜린제 계열의 약들은 요실금 치료에 처음으로 개발이 되었고,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또 많은 약들이 만들어졌고,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몇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가 아까 했지만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을 억제하면은 요실금이 좋아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방광이 이완을 잘하도록 도와주면은 역시 요실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얘기한 이런 항콜린제랑 전혀 다른 계열의 약인데, 얘는 이제 베타 수용체 작용제라 그래가지고 방광 내에 있는 베타 수용체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방광 이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1년도인가 아무튼 제일 최근에 개발이 된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오리지널 약만 만들어지다가 지금 이제 특허가 풀리면서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이제 시판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라베곤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비슷한 이름의 약들은 전부 다 이제 이런 베타 수용체 작용체에 작용을 하고 이게 불려지고, 그 얘네들은 방광을 이완을 잘하도록 하는 약이다 라는 겁니다. 이 약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항콜린제 약에 비해서 눈에 띄는 부작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입마름도 거의 없고, 변비도 별로 관련이 없고, 인지 기능과의 관련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베타 수용체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심장이나 혈관에도 베타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먹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장이 빨리 뛴다는 부작용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 약을 써서는 안 되는 거고, 심근경색이라든가 부정맥이 있는 분들한테도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약에 해당이 됩니다.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약이랑 방광 이완을 잘하게 해주는 이 두 개의 약이 요실금에 치료하는 양대 산맥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알파 수용체 억제제라 그래서 흔히 이제 전립선에 많이 쓰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알파 수용체 억제제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했던 그 항콜린제와 반대되는 콜린 수용체 작용제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는 배출을 도와주는 약인데, 이게 배출을 도와주다 보면은 간접적으로 또 이제 이완이라든가 또는 수출 억제하는 효과도 좀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약이 50년 전에 개발된 만큼 많은 약들이 개발돼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하나의 약들이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실금 치료 약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옛날에는 이제 하나의 약만 쓰다가 요즘은 이제 2개 또는 3개 약을 조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요실금의 약물 치료는 나의 요실금이 방광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경우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전에 내 방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체크를 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의미로 이 약을 먹게 되는 거고, 내가 앞으로도 어떤 배뇨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같이 알게 되면서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배가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광에 어떤 문제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약을 꼭 처방 받으시고 꾸준하게 복용하시게 되면은 많은 요실금들이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요실금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또 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